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일 관측팀입니다. 지금부터 과일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일 산업 동향입니다. 과일 재배 면적은 2017년 이후 연평균 0.8%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6대 과일 재배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기타 과일 재배 면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일 재배 비중을 보면 전체 경지 면적 중에서 2010년 이후로 연평균 0.7% 증가하여 2024년에는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경지 면적의 감소 폭이 과일 면적 감소 폭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전체 과일 재배 면적 중에 6대 과일은 69.5%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일 생산액입니다. 2024년 기준 6대 과일 생산액은 농업 생산액의 12.6%인 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9.5% 증가한 것이며 품목별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는 증가한 반면 감귤 생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로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시면 사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포도, 감귤, 복숭아 순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2025년 수급 동향입니다.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은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상 여건과 이에 따른 생육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철 조온으로 착가수가 감소하였고 여름철 마른 장마와 고온은 병해충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허나 과비대 부진으로 대과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9월 기상 여건이 회복되면서 과비대 등 생육이 회복되던 중에 10월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 부진과 수확 지연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면 2025년 6대 과일 생산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대 과일 생산량은 2024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배와 감귤은 일소 피해와 열과 피해가 줄며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 착가수 감소, 과비대 부진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출하 및 가격 동향입니다. 2025년산 사과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도매 가격은 18.8% 상승한 킬로그램당 5,500원이었습니다. 봄철 조온으로 생육 지연과 과비대 부진, 출하 지연으로 2025년산 햇사과부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12월까지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입니다. 2025년산 배 반입량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도매 가격은 17.2% 하락한 3,000원이었습니다. 배 반입량이 전년보다 많아서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요. 11월 이후에는 평년보다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 반입량은 전년 대비 3.9% 늘었으나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2.6% 상승한 5,700원이었습니다. 이른 여름철 고온으로 복숭아, 수박 등 대표적인 여름 과일들의 가격이 높아 동방상승하였습니다. 노지 감귤은 12월까지 출하가 지연되며 반입량이 5.1% 감소하였으며 도매 가격은 9.8% 상승한 2,900원 선이었습니다. 네, 앞서 하우스 감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복숭아 도매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생산량이 줄어 반입량이 2.1% 감소하였고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23.7% 상승한 4,800원이었습니다. 천도계와 유목계 모두 가격이 상승하였고 특히 7, 8월 여름철 가격 상승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포도 반입량은 1.9% 증가하였으며 도매 가격은 16.2% 하락한 4,200원이었습니다. 특히 재배 비중이 가장 큰 샤인머스켓은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품질 저하로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샤인머스켓의 가격 하락으로 포도 재배 면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캔베럴리는 반입량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질 향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고봉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단감 반입량은 생산량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습니다. 단감 도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한 2,600원이었습니다. 단감은 소비자 선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감 소비를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뒤에 소비자 조사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동향입니다. 배와 포도를 제외하고 국내 신선 과일은 생산량의 1%도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와 포도의 경우에는 생산량에 따라서 수출량의 변동이 있으나 농가의 높은 수출 의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배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였고 미국으로 수출이 가장 많이 되었습니다. 포도는 샤인머스켓의 생산량 증가와 국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포도 수출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만, 미국, 홍콩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입 동향입니다. 2025년 주요 과일 수입량은 활당관세 종료, 환율 상승, 산지 작강 부진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체리는 국내 소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열대 과일 그리고 오렌지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은 품질에 문제가 있고 레몬은 레몬 즙으로의 수요 변화로 인해서 신선 레몬이 크게 감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석 성수기 때 노란색 시나노골드 등을 비롯한 노란색 사과와 전통적인 홍로와 같은 빨간색 사과의 구매 비중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빨간색 사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사과의 구매 비중도 15% 이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맛과 가격 만족도가 빨간색 사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노란색 사과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와 포도는 저희가 소비자와 농가의 조사 결과를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상용으로 소비되는 배의 크기는 중가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성수기에 일상 소비가 크지 않은 배는 소비 증진이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중가 품종으로의 전환 의향은 고령화, 소득 감소 등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켓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맛 만족도는 3.3점으로 다른 과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도 조사보다도 0.2점이 낮은 결과입니다. 현재 조기 수확 등으로 품질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에서는 현재와 비슷하게 출하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이르게 출하하겠다는 비율도 34%나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감은 소비자 선호가 감소하는 과일입니다. 그 요인은 구매 전 식감 판단의 어려움,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단감 소비 촉진을 위한 개선점으로는 맛과 품질의 안정화, 그다음에 품종명, 특징 등 그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소비자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입과일인데요. 국산 과일 가격 상승 시 수입과일 중에서 바나나로의 대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오렌지, 키위, 포도 순이었습니다. 다만 감귤은 오렌지로의 대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오렌지는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 2025년도에서 금년에는 만다린 수입량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감류를 포함한 국내 감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수입 과일보다 국내 과일을 더욱 선호한다는 소비자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국내 과일의 해법은 가격이 아닌 품질과 신뢰입니다. 국내 과일에 대한 선호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원하는 품질을 생산하느냐, 거기에 달려 우리 국내 과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는 품질을 만드는 것, 품질 향상이 곧 소비 증진이고 이는 곧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6년 및 중장기 전망입니다. 2026년에도 전반적으로 과일 재배 면적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성목 면적이 줄어 2025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사과를 보시면 2026년 사과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33,224헥타르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는 소비자 선호가 높고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가목 및 기타 품종 재배 면적이 증가하지만 홍로와 후지 계열 등은 품종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9,130헥타르로 전망되며 전통적인 품종인 신고와 원앙은 감소하고 농가 선호가 높은 신화와 추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귤 재배 면적은 재배 비중이 큰 원주 감귤 재배 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1.5% 감소한 21,687헥타르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는 소비자 선호가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하우스 감귤, 천혜향이 증가한 반면 노지 월동 감귤, 열과 피해가 심한 레드향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큰 변화 없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도개로의 품종 전환으로 해서 천도개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포도 재배 면적은 2.8% 감소한 13,780헥타르로 전망됩니다.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감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9,215헥타르로 전망됩니다. 네, 중장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배 면적 감소세와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 재배 면적은 품종 갱신으로 인한 성목 면적 감소, 고령화 폐원으로 2035년에 31,700헥타르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량은 이축, 다축 등 재배 방식 변화로 단수는 증가하지만 재배 면적 감소로 2035년에 41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배 재배 면적은 고령화, 도시화, 과수화성병 등으로 연평균 0.9% 감소하여 2035년에 8,500헥타르, 생산량은 18만 4천 톤으로 전망됩니다. 감귤도 고령화 폐원으로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2035년에 2만 헥타르 내외, 생산량은 53만 7천 톤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은 노동력 부족, 노목화로 2만 헥타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유목의 성목화로 단수가 증가하면서 19만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네, 포도 재배 면적은 샤인머스켓 품종 전환 및 고령화 폐원으로 연평균 0.15% 줄어 2035년에 12,000헥타르까지 감소하고 생산량도 19만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단감 재배 면적은 연평균 1.1%로 줄어 2035년에 8,400헥타르, 생산량은 8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2026년 수입 과일은 환율 상승 및 활당 관세 종료로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나나 등의 열대 과일과 오렌지유 등 감귤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국내 포도 생산 감소로 포도 수입량과 블루베리, 체리 등 국내 수요가 증가한 기타 과일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농업전망 책자에 더 많은 내용을 수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일관측팀이었습니다.